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지금 폭등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시장은 보면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간 거래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3.74%가 올랐습니다. 이미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계속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지금 이 부동산 투기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로 보면 이제 부동산 국내 시장은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모두 다 투기적 수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실수요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당장 집을 구매해야 되는 현재 시점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공급이 조금 줄어들 거다. 혹은 세제 개편 때문에 이것들이 추가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당장 집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네. 아니더라도 미래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가수요들도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요들은 실수요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기 수요가 아니라. 네, 예. 그런 것을 어디까지를 투기적 수요로 보고 어디까지를 실수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투기적 수요라고 하면 그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야 할 텐데 이제 그것들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들 중에서 정말 내가 직장 때문에 혹은 부모 부양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못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서는 전월세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집값만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전월세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공급이 있는 부분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 그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은 역시 임대차 부분, 그러니까 전월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사금융이다, 소멸은 정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납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이 이게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과정이 아니라 물건이 없다 보니까 경착륙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사실은 일정 부분 방향성은 어느 정도 네. 취지는 맞는 거죠. 어느 정도 전세 제도라는 게 과거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국내의 특수적인 어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서민들이 크게 이제 집값을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어느 정도 일정의 목돈으로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어떤 시스템이 재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보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예. 하지만 어떤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서 어떤 전세 제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집값을 부풀리게 하는 측면들도 물론 존재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이제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없애버리는 현상으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의 어떤 세입자들은 당장 구할 곳이 없기 때문에 더 네.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이제 주거 환경을 다른 지로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매매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전월세 어떤 수요들이 강제 매매식으로 또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보유세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양도세를 높이고 보유세도 높였더니 물량은 잠기고 이게 세입자들에게 전가가 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앞서 두 차례 경험을 했던 일이거든요. 같은 정책을 쓰는데 이번에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같은 정책을 써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시장은 학습을 했고 같은 정책을 썼을 때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한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세제 강화가 이제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공급이 없을 거다라고 오히려 지금 수요를 더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향후 2030년까지 공급이 증가되고 하면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전세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안정화되면 네. 너무 좋겠지만 네네. 일단은 당장의 2, 3년 후에 공급이 사실상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규제까지 맞물리고 이런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도 높으면 사실 이렇게 기회비용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보유하는 것이 난지 아니면 지금 팔아서 넘기는 것이 난지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양도세도 높다고 하면 일단은 좀 관망을 해보자. 어쨌든 향후에 집값
집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뭐 전세나 뭐 매물 이런 것들을 잡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 부동산이 경착륙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네. 사실 서민들이 더 추가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단기간의 주거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